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어제 퇴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와 연관해서 좀 압축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치의 목적이란 게 도대체 뭐냐? 어, 이거를 갈등 해소도로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A. 정치의 목적을 위하여는 정치의 목적은 반드시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방력 강화 및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를 넣어가지고 말이 매끄럽지가 않다고 느껴진다면은 이 갈등 해소도를 그리는 것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력 강화 및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제가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한편 정치의 목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 그렇게 위해서 뛰어야 한다.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이 말이 잘 안 나온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그 전후 메시지에서 나온 핵심 언어는 국민 전체 이익과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정치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본 자체도 국방력 강화 또 해야 되겠고 또 평화는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뭐,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 일본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뭐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갈등해서 어떤 경우에는 D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D 프라임이 일어나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먼저 국방력을 강화해야 평화가 해결되는 거지. 평화를 추구했다고 국방력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상황을 이해를 제가 했고, 근데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정치의 목적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목적도 동일한 것이냐? 그들은 왜 좌우로 나뉘어서 다툼을 하게 만들고 있는가? 세상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3분법 곱하기 3의 자승, 그나마 그것이라도 단순하다는 세상 아니냐? 두 번째 질문, 하나의 개인으로서 왜 정치를 직업으로 하려는 거 하느냐? 그들이 과연 BC란 여기에 BC요 국민 전체 이익과 국민 전체의 복지 고귀한 목표 또는 사명을 가지고 정치계에 뛰어드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현대의 정치인은 어떤 이익 집단과 외세의 돈을 받고 일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작자들이 부지기수로 대다수 아니냐? DD의 대립은 D와 D'의 대립은 내치보다도 외교적 측면이 강한 면이 갈등 대립이다. 내각제든 대통령제이든 내치는 어쨌든 합의를 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외교인데 여기에 이념이 좌우하는 것이냐?
국익이 좌우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념과 국익이 동일한 개념은 동일한 것이냐 또는 상이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념을 위해서는 국익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에서 정치는 외교로 상징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범위가 근데 확장되었을 것 뿐이다. 글로벌 화로 인해 가지고 정치 경제와 정치 종교의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대립을 하지 않으려고 신정국가로 해결한 나라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의 이 김씨 조선은 신정국가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신정국가화 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것도 비유를 언뜻 해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제가 최근에 템플레이트 자료로 정부 입법 사법의 상권 분립의 자정장치, 어저께도 그 자정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견제장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또 크게 나눠진다. 이렇게 그 세상은 경제는 그 자본이 들어가는데 국가 자본과 요즘 민간 자본으로 또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종교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 불교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좀 약하고 불교가 오히려 그 좀 이 3대 종교로 그 카톨릭, 개신교, 불교, 불교를 먼저 써야 불교가 근데 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단순 이분법으로는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그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식견들이 필요하고 견해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어떤 질문적인 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르헨티나 미중 권력 중정의 핵심 중심지가 되다.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미국, 중국 긴장 고조 속에서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서프를 지원한다. 에코노 타임즈에서 10월 11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2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여 하비에르 마일리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이니셔티브가 구제금융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어려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 미국이 페소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환율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존 환율 밴드가 적절하다고 확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실패하거나 중국이 주도하는 국가를 우리는 미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방해하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브리에서의 진정한 개발 노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역이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동반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사실 히토류지 아르헨티나 언론에서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밀레이 지원 속내에 주목을 했다라고 이승윤 기자가 YTN에서 10월 13일 오늘 오전 5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대두 문제도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농가들, 어, 농업들이 중국이 대두 그 콩, 그것을 세계에서 최대 수입하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그 브라질과 또 아르헨티나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농민들이 다른 거 좀 심다가 돈이 되는 거 쫓아가서 심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옥수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좀 그 식량, 농업 그 식품이 또 세계 그 경제의 이슈가 좀 돼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식량도 그렇고 지금 히토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면은 좀 문제에 봉착한다는 뉴스들이 또 있기도 하죠. 이 대통령 실형외교 실현 해결된 건 없고 과제만 쌓여. 안소연 디지털타임즈 10월 1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실형외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아까 맨 처음에 제시했던 국익을 위한 거냐, 이념적인 거냐, 뭐 이념을 떠나서 실형이라 그러면 이념을 떠나서 얘기하는 건데 과제만 쌓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의 뉴스네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다. 외환 위기 수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되고 유일한 희망 반도체가 걱정이다. 트럼프 시진핑 갈등 속에 경주 에이펙 의장국 위상 약화. 캄보디아 내 중국인의 한국 대학생 살해 반중 논란. 북 ICBM 과시 및 중로 밀착 강화 남북대화 여원. 요런 상태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경주 에이펙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약식으로 치르고 미중 정상회담에 무게를 실을 경우 자리만 빌려주는 셈이 된다 했지만은 미중 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거로 되어 있죠. 러시아에서는 그 대표단을 또 파견하겠다고 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월 말에 예정된 경주 에이펙 회의가 어, 좀 나름대로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이슈의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리로 그냥 끝날 것 같기도 하다. 트럼프는 에이펙에 오기 전에 아니 일본에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 투자를 하는 그 비중에 벌써 이번 동아시아의 여행 목적이 오는 목적이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은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11일 날 했던 거를 겸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편집을 해봤습니다. 캄보디아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캄보디아 정부 미온적 대처 시 군사적 조치도 고려해야 군인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는 뜻인지 뉴시스에서 10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살인 용의자 3명 사형 집행까지 확인해야 중무비자 관광객 치안 역량 점검하고 필요시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 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 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에 유사한 테러 집단이라며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이어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 검찰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 살해죄로 기소됐는데도 거기까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나머지 도망간 자들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단독 20대 한국인 고문 사망 용의자 알고 보니 마약 음료 살포도 연루. 원동희 기자가 KBS 뉴스에서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2023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당시 필로폰 공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핵심 용의자 가운데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 A씨, 알고 보니 2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도 연루된 거로 KBS 취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음료에 섞인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들여와 국내로 공급하는 과정에 20대 박모씨 고문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 A씨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끝내 수사망을 피해 도중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리 대학생 사망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 거다. 그때 이런 놈들을 왜 못 잡았느냐? 2023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반중 뭐 이런 거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범죄 조직들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애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그런 범죄 조직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파이 범죄도 집어넣을 수 있고 스파이 범죄 이런 그 스파이로서 너는 거기 가가지고 악당 역할을 해라. 범죄를 일으켜라. 한국한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캄보디아에서 사라지는 한국인들하고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10월 12일 일요일 날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이렇게 했고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 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프놈펜시는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고 2024년 10월 KBS는 캄보디아 범죄전지를 취재 방송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걸려서 캄보디아 119에 했더니 모른 척 하더라. 사람 이름을 모르면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태자 단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있다고 하는 대규모 범죄 시설 중 하나이다. 태자 단지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태자 단지는 프놈펜에서 35km가량 떨어진 범죄 단지다. 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를 벌이는 것이다. 태자 단지 프린스 그룹이 이 프린스라는 게 왕자니까 태자라고 배우로 지목되어 붙은 이름인데 프린스 그룹이 천쯔 회장은 중국계 이민자로 훈센의 고문이었던 인물이다. 훈센 총리 이런 젊은 애가 어떻게 총리와 총리 아들의 거기다가 캄보디아 후센 전 총리와 쿠바 회담에 동석한 프린스 그룹 회장 이 친구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러면은 이런 범죄 집단자의 우두머리로 의심되는 자가 이런 외교 협상 자리에 협상단으로 끼인다는 얘기는
캄보디아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런 범죄 집단을 그, 이, 이, 말하자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프린스 그룹과 범죄 시설 뭐 이런 것 등에서 어, 그 소개를 했는데 2016년 설립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카지노와 쇼핑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런 젊은 아새끼가 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건 빤한 중국 공산당 국가자본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냥 어, 이것도 합리적인 저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캄보디아 정부가 아동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잔혹한 사기 시설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이버 범죄 조직의 침해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시설은 감옥과 같이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게 시킨다. 피해자들은 전기봉으로 고문당하고 어두운 방에 감금되고 구타당한다. 이 범죄 시설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명백한 동의에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명백한 뒷배를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수익은 연간 125억 달러에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캄보디아 공식 GDP의 절반이며 많은 자산들을 현지 엘리트들이 또 소유하고 있다. 태국 버마 국경에 위치한 KNA가 통제하는 지역은 여러 사이버 사기 조직의 본고지이며 KNA는 버마 군대의 범죄 활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는 최근 소치투 반군이 온라인 사기단의 토지를 임대하고 보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공식 GDP의 40%를 범죄로 벌어들이는 나라다. 이런 것들이 미국 평화연구소에서도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생산보다 돈도 될 거리를 찾았다는 범죄 조직들, 마약 단속이 아주 심해지니까 이런 쪽으로 뭐 인신매매 또 무슨 사기 연애 뭐 이런 등등으로 최근 언론을 달군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살해당한 사건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죠. 박람회 간다던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 상권에서 고문치사. A씨는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범죄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장, 자금 세탁, 지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시장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피해자를 마치 돼지처럼 살찌운 다음에 도축한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살찌는 돼지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2022년 6월 싱가포르는 강력한 사기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0일 외교부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추진한다. 한국인 경찰관이 해외 공간이 아닌 현지 경찰서에 직접 파견 나가서 한인 범죄에 대응하겠다. 이게 군사적 조치까지는 아까 이현주 의원이 하는 군사적 조치까지는 아닌데 미군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해당 나라의 그 정부의 허가 없이 헬기로 침투를 하죠. 어, 미국이니까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그거 우리가 허겄다 이런 얘기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당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의혹 대가인가 이런 사건과 연계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범죄 조직을 묵인하고 뭔가 커넥션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이런 의혹까지 또 추가가 됩니다. 박세열 기자가 프레시안에서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오전 10시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통일교 김건희 캄보디아 커넥션 의혹 국정감사 이슈로 특히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는 통일교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 개발 사업이다. 그 메콩강 부지 유역 이런 것들이 옛날 다 마약 지배하는 삼각지대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통일교가 그런 걸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으로 1297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년에 약 50억 원 수준인데 갑자기 20배 이상 편성된 것이다. 심지어 지원대상 현지법인 실사 및 지원대상 선정,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필로폰 마약, 인천세관 밀수와 상관관계 의구심이 있는 그하고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과 마약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그 인신매매 피해 이런 거가 어, 상당히 그 큰 대대적인 그 그냥 어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뭔가 그 정치인들 새끼들과 그 다음에 범죄 조직과의 커넥션, 이익 집단들이 마약이나 뭐 다른 거를 통해서 인신매매 등을 통해서 뭔가 뱃속을 채우는 그런 이 커넥션으로 지금 거의 국가적인 범죄, 국가 정부 자체가 범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까지도 생각되는 그런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외교 잘한다, 외교만 잘해도 좋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뭐 내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권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이 그렇죠 잘못 만난 것도 지 죄지 뭐 할 말이 있나 뭐 자기가 벌어진 일 자기가 그 책임지고서 해결돼야 되겠죠.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되라는 또 뉴스가 또 연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약 사건과 그다음에 그 캄보디아 뭐 이런 사건들은 정치권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권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0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필요한 경우 의혹을 제기한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표현의 그 의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어 백경장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백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직접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에 동조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이문정의 마약 외압 엄정 수사라 백혜령 투입도 지시 이런 뉴스가 이제 그 나온 거죠. 다른 뉴스에서도 앞서 대통령 대변인실은 12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백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경정은 전 정권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필로폰 밀수 연루 의혹 수사 도중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12일 날 나왔는데 오늘 13일 날 다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세관 마약 수사 관여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정치 관둘 것. 박태웅 기자가 뉴스일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백혜령 경정 주장대로 제가 경찰의 세관 마약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 전 대표는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백경정은 내가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압을 받아 경찰 수사 막았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해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대상인 사람 백혜령 경정에게 수사를 맡겼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뒷배를 서준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경정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함께 책임지겠냐는 것이냐며 각을 세웠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 김건희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은 그 한동훈한테 그거 좀 덮으라고 압력을 줬다면은 한동훈은 아마 압력을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직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윤과 그 다음에 또 그 한동훈이가 다 검찰 출신이고 형님 아우하던 사이였을 건데 그때부터 관계가 깨진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 정상회의 20개국 정상 참석할 듯 고은결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13일 샤롬 엘 셰이크에서 트럼프 LCC 공동 주재해가지고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상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이집트로 건너가 가자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오후에 이집트에서 휴전 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샤이 쿠시노 가자 평화협상 주도 외교 핵심으로 부상 천호성 기자가 한겨레에서 10월 12일 날 보도했는데 이 쿠시노 그 사위가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딸내미죠. 미국 대통령의 마사이 제로드 쿠슈너가 11일 인질광장으로 불리는 뭐 어디 광장 앞에서 시민 집회에서 열림하고 있다. 어, 스티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네요. 중동 특사. 이런 거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북미 최대 방산 전시회 참가 차륜형 K9 자주포 공개. 김희재 기자가 머니에스에서 10월 13일 오전 10시 57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방산 시장에 K9 자주포의 차세대 모델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155mm 추진 장약 공장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AUS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늘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매년 미 육군 협회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지상 방산 전시회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맞춘 차륜형 K9A2를 선보인다. K9A2의 자동장전 포답을 8x8 차륜형 플랫폼에 탑재한 솔루션이다. 현재 미 육군은 사거리 정밀도 기동성 향상과 재장전 지속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은 단거리 소형 AESA 레이더와 안티드론 등 미 국토부 분야에 특화된 다계층 복합 방어 체제를 선보인다. 해당 체제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체제로 공중위협의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합 운영해 미국 국경감시 경계체제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오늘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